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의 경남 지역 주요 키워드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전략 공천입니다. 주요 지역에 여야의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예비 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적자는 잡음이 예상됩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양산 출마를 위해 경남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서형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양산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당내 기존 예비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산을 임재춘, 박대주 예비 후보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으로 당이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김 의원의 출마 소식에 고민이 커진 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 등록을 마친 김정희, 박인, 이장권 양산을 예비 후보는 한국당의 행보를 구태적 전략공천이라 비판하며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를 예언했습니다. 지역 인재가 발굴되고 또 키워지고 이렇게 커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 하는 게. 이와 함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창원 성산에 전략 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성산구에서 지역 기반을 다져온 강기훈 예비 후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자신의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태호 전 지사를 창원 성산에 공천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한 룰도 아니라며 20년간 노력으로 가꾼 텃밭을 두고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되물었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본 후보 등록에 앞서 불만이 누적된 예비 후보들을 어떻게 다독여 내부 분열을 봉합할지가 여야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은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 뜻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당 공관위가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자신의 고향인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에 대한 정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앙당에서 고향 출마 대신 서울 험지 등판을 요청하자 양산 을에 출마해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휴업령은 풀렸지만 지방정부 자체 승인심사제를 통과해야 공장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지요. 이 심사제에 따라 현지에 나간 우리 기업들은 일정 물량의 마스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정부도 돕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국의 한 김해 부품업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스크 40장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가 보유한 현지 공장 3곳의 직원 수는 총 470명. 중국 지방정부의 공장 재가동 허가 조건인 승인 심사제에는 하루에 직원 1명당 마스크를 2장씩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에만 필요한 마스크 940장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량입니다. 하루에 한 900장 정도가 필요하죠. 최종 통보가 40장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암담한 지원입니다. 현지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다 보니 업체들은 한국에서 구입해 중국 공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나요? 중국으로?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만할 때까지 매일 마스크 일정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주 마스크 10,000장 보급에 이어 2차 물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아직 나온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지 공장 재가동 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지역 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지역 화훼 농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죠.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창원에서는 꽃사랑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확산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형형색색의 자태를 자랑하는 국화. 졸업 시즌 인기가 좋은 국화 품종입니다. 지금 한창 출하가 진행돼야 하지만 재배 농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신종 코로나에 판로도 수요도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공판장에서 한 단에 5, 6천 원 하던 대목은 실종된 지 오래 1, 2천 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폐기 비용까지 농가가 내야 합니다. 유체가 되면 꽃도 못 내지만은 폐기를 시게 됩니다. 폐기시키면 폐기하는 그 이제 비용까지도 농가가 물어야 됩니다. 6월달에 꽃 농가가 전체 물량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거의 지금 못 내고 있으니까 농가는 죽었다 봐야지. 게다가 살 사람이 없다며 꽃을 보내지 말라는 공판장. 차마 자식처럼 키운 꽃을 폐기할 수 없어 농가 저장소는 꽃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이 꽃이라도 조금 어떻게 나가면 다행인데 조금 더 길게 나가면 거의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의 절망이라 봐야죠. 그 농민으로서는 지금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의 습격. 망연자실한 화훼 농가를 위해 국화와 안개꽃 전국 생산 1위 지역인 창원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축하나 위로 조문의 순간 꽃을 나누자는 운동에 나선 겁니다. 시는 먼저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실천에 나섰습니다. 꽃을 팔아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마 아픈 사람한테 위로도 될 수 있고 생활 속에도 정서도 함량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아마 우리 생활 속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가져온 화훼 농가의 위기 속에 창원에서 쏟아진 작은 나눔의 공이 확산하길 농가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줄어들어 일선 병원에선 수술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헌혈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피하는 겁니다. 올해도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인데 헌혈이랑 괜찮냐 상관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헌혈자분도 열 체크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헌혈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8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객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보통 5일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4일치 이상의 혈액이 확보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헌혈로 수급한 혈액을 모아둔 냉장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선반에 혈액 박스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일선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이 되거나 혈액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중 감염의 위험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센터 내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손 소독제를 추가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관광객을 몰고 오는 크루즈선은 큰 환영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지금 크루즈선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선이 몰려드는 부산항은 검역 강화 조치에 이어 아예 크루즈선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의 크루즈 입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여파입니다. 특히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일을 기준으로 선박 내부에서 130명 이상이 집단 감염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항도 결국 크루즈선 입항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11일과 12일 부산항에 기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이 들어오지 못하고 2월 입항 예정이었던 다른 크루즈선들도 선박 연료나 물품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입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에는 일단은 7척이 확정되어 있었고요. 9월에는 10척이었습니다. 2월 달에는 확실하게 취소할 거고요. 3월은 그거 분위기를 보고.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11일 국내 27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서 2015년 국내를 강타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코로나19와 메르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인데요. 지난 2015년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메르스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122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 전체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달리 국내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전 세계 확진자는 2,494명, 국내 감염자는 186명으로 발생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치사율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48%로 집계되는데요. 사망자의 99%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메르스의 전체 치사율은 34.4%로 치사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겁니다.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한이나 이런 데서는 4% 내외,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0.1% 정도로 이제 낮은 상태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 그다음에 중동에서 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망률은 메르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게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아주 대규모의 발생이 되게 되면 어느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을 해야 사망률도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파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예비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전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수치가 1.4에서 2.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스는 0.9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제 이번에 새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의 전파 양상은 주로 병원에서 집단 발병하는 형태를 많이 했고 지역 사회 내에 감염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 사회 내에서도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여서 전파력 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전파가 잘 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전파력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치사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고 반대로 치사율이 낮으면 전파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역사회 전파력은 더 낮은 것이죠. 반면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중동 입국자를 체크하기 쉬웠는데요.
지금은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어오고 홍콩,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와 밀접한 나라 입국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국 방지 등 관리 방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메르스 이후 학습 효과는 컸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도한 공포감 대신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개개인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변경을 두고 창원시와 진주시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거제와 통영, 고성 3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원과 진주의 논쟁 중단과 함께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조기 착공의 청신호가 켜졌던 남부내륙 고속철도. 최근 김천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을 놓고 창원시와 진주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사업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거제와 통영 고성 등 남해안 3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개 지자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 간 노선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입장은 적극 이해하지만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이해하며 경남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남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보다 도민 공동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창원과 진주 어느 누구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 시기에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경남도로 힘을 집중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50년 동안 경제 논리에 밀리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첫 단추를 낀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가운데 3개 시군 단체장의 호소가 창원, 진주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의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변경 제한에 불거진 논란, 일단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데요. 한자리에 모인 서부 지역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사태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경남도의 중재로 우선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진주시와 창원시. 과열된 갈등이 자칫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경남도의 우려에 우선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본 사업이 국책 사업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경남도의 발전에 한 마음으로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그 과열된 그런 그 의견 개진이라든지 다양한 그 건의 사항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의 행정 절차에 좀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하지만 서부 경남 지자체장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남도 중재 다음 날 열린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 시군 협의회에서 서부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은 창원시에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우리 서부 경남 주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깨뜨리는 적이 되고 우리 당초의 서부 경남 KTX 사업을 인정한 국가의 취지 자체가 국토 균형 발전에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효율성을 내세운 창원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새로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같은 경남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노선도 확정되고 있었어요. 공감도 돼 있어. 그래서 느닷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저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지사 1호 공약을 다시 환기시켜 달라는 겁니다. 특히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과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연관성을 확실히 끊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갈등은 이 도지사가 명백한 견해 표명을 해야 되죠. 확실한 도지사 입장이 필요하다. 이후 시군에 의회도 공동 계획문이나 이런 걸 내서 정부에 제출을 해서 우리 행정뿐이 아니고 의결기관도 동참한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회의가 끝나고 창원시 역시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합의 불과 하루 뒤 주변 시군과 함께 또다시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 동시에 자신들의 제안이 경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더욱 효율적인 노선안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 노선 변경 제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 지자체. 조기 착공을 앞두고 더 이상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직무체험 사업의 운영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생산량이 폭등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학생 직무체험 참가 희망자 8명을 배치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간이며 직무체험 참가자의 인건비와 보험료 전액을 양산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운용이 어려운 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발표하자 창원시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형 가스 복합개발 추진단 발표에 대해 허성무 시장이 직접 환영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두산중공업 등 창원시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이 경쟁력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방학 중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계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8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시설의 성면 제거 현장에도 감리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작업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가 현장 지원단을 통해 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1,7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보다 2,000여 명 줄어들었지만 역대 두 번째 선발 규모로 도에서 204명, 시군에서 1,589명을 선발합니다. 시험은 직급과 직렬, 직류별로 나눠 모두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의무, 소위직 채용 시험은 면허 취기 시기 등을 고려해 면접 시험을 다음 달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도내 곳곳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바로 화훼농가인데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졸업식과 입학식이 간소화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축제나 행사 역시 비슷한 결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실정인데요. 오늘 김해시의회 김영수 의장, 김해대동 화훼장목반 안채호 회장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워낙 바쁘시겠지만 오늘 또 특히나 출하를 잠깐 멈추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간이 김해뿐 아니라 경남의 화훼농가 상황을 좀 도민들에게 알리고 좀 대책 마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김해 화훼농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조업 시즌을 맞이해서 꽃은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비가 격감해서 네. 판매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쨌든 다들 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그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좀 바쁜 시기죠. 예, 그렇죠. 웃을 시기죠. 예. 그 농민들 분위기는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천재지변과 같은 준재난 사태로 보기 때문에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김해 대동면이 화훼 쪽에서는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김해 대동면 상황이 좀 이렇다면 전국 어디 화훼농가 상황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또 길게 5월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걱정을 좀 하는 농민분들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감염자 확산 속도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빠르기 때문에 네. 불안감이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신종 코로나가 처음에 점차 좀 확산하는 분위기란 말이 좀 나올 때부터 이런 상황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우선은 설마 했습니다. 네. 역시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 현재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서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방금 우리 장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월은 곧 우리 농가에서는 대목이죠. 가장 큰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겨우내 난방 불 떼어가면서 예. 연료비 들어가면서 키운 이 귀한 자식과 같은 꽃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과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의 지금 농가가 방금 말씀처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화훼 공판장을 가봤습니다. 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평소에 절반이 아니라 20%도 거래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네. 사회산업위원회가 농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네.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해시의회는 거기에서도 농가 화훼 소비 촉진 그리고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대책이 좀 나오겠네요. 대동면에서는 우리 시청에 우리 직원들이 쓰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대동 생산되는 꽃들을 올려놓고 네.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는 대동면이 지금 가장 많은 화훼 농가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해시 차원에서는 농어촌 발전 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화훼 농가에 한해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연장해서 네. 또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운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꽃생활화 해서 여러 군데 122군데의 꽃을 책상 위에 두게 하는 것을 132군데로 또 확대해서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 또 김해시 이런 기관에다가 꽃 소비를 좀 활성화해달라 또 많이 좀 구입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시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굉장히 빠르게 나온 것 같네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더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김해시의 대책 좀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화훼 농가에서도 혹시 좀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초중고 유치원의 학교부터 장기적으로 볼 때 꽃문화 확산 운동을 하면은 앞으로 효과는 있겠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 화훼농가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방금 말씀 있었지만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일 꽃 소비가 많은 졸업식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은 쪽으로 권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방송실 졸업식에 축하하러 가봤습니다. 네. 예상보다 깜짝 놀라는 것이 정문을 아예 막아놓고 네. 출입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 꽃을 전달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농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입학 시즌까지 계속되고 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사소한 꽃 소비까지 만약에 계속되지 않으면 농가에는 너무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좀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예, 이런 좀 어려움은 사실 당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 뭐 길게 봐서는 김영란법 시행도 좀 한몫을 그렇죠. 했다고 봐야겠죠. 예, 저희 시는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 화훼 농가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그 전에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해오던 작은 꽃축제를 네. 대규모로 시 그리고 농가, 농협 합쳐서 큰 규모의 축제를 준비해서 3년째, 원래 3년째인데 또 유감스럽게도 2해는 못했습니다. 왜 했냐니까 한 해는 늦은 가을 태풍, 한 해는 또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때문에 2해를 못했어요. 원래는 네. 꼭 이 축제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남권 일대에서 가장 큰 그 종합 화훼 공판장을 네. 지금 100억 원 규모고 넓이로는 한 5만 제곱미터 정도를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글쎄 유통이나 또 활성화에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늘 또 항상 하고 있는 일은 꽃 문화 활성화, 꽃 문화 생활화 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한창 우리 시는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닥쳐서 좀 아쉽습니다. 예.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좀 짚는 시간입니다만 이왕 좀 말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혹시 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농가의 어려움 체감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 많이 이제 처음에는 그 상당히 많이 그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조금 완화가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물대가 완화가 되면서 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직까지 그 꽃 성수기에 뭐 꽃다발이나 졸업식 때 꽃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데 뭐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뭐 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비단 김해 화훼 농가뿐 아니라 국내 최대의 국화 시배지인 마산의 화훼 농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마산 하포구를 지역구로 하는 전홍표 창원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원 전홍표입니다. 네, 우선은 뭐 마산 지역 화훼 농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창원시가 유명한 꽃이 있습니다. 국화도 유명하지만 안개초도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에는 137가구가 국화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이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안개초도 안개꽃입니다. 농가 호수가 47가구가 재배하고 있고 네. 전국 1위를 생산하고 있는 가외 집단단지가 창원이기도 합니다. 국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 품종 스프레이 국화라는 한 품종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안개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10분의 1 물량 정도만 판매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예. 안개초의 경우에는 가격과 소비 역시 뭐 10분의 1로 줄었단 말씀이신데 그럼 이번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한 졸업, 입학식 취소, 화훼 농가에 얼마나 좀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국화꽃이나 안개꽃, 지금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즌이 시즌입니다. 졸업식 시즌과 입학식 시즌에 꽃이 가장 많이 나갈 시즌인데요. 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과 졸업식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농가에게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6개 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졸업식이 다 취소되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하거나 네. 간단하게 개최하는 바람에 꽃 수요가 완전히 줄었던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역할 역시 막중할 텐데 혹시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 차원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지금 건의했던 정책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중국산 하해류가 수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이것은 중국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해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가격 하락이 부채질되고 있는 현황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하해를 지금 수입 일시 금지를 건의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3대 꽃사랑 운동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녀, 친지, 졸업식, 입학식을 있을 때는 우리가 개개인이 꽃을 사서 나누는 사랑 나누기 운동, 그리고 가족의 기념일이나 이럴 때 사랑하는 마음을 꽃바구니로 담아서 하는 마음 나누기 운동, 그리고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마음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조금 하해를 많이 사용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웅표 창원시 의원과 마산 화훼농가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전웅표 의원이 말을 한 것처럼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민의 힘까지 지금 보태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해시 의회에서 좀 여러모로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급하게 졸업식, 입학식이 취소됐지만 우리가 꽃을 좀 가까이 하자. 저도 그래 SNS에 통해서 꽃 소비 농가의 하해 농가의 행편을 알리고 네. 또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외국 명절이지만 초콜릿 선물 대신에 네. 우리 동네 가게에 가서 꽃을 구입해서 선물하자, 사랑을. 그러면 동네 경제도 살고 네. 꽃도 또 화훼 농가도 살고 또 꽃 보면서 기분 좋으면 이 바이러스도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운동을 지금 김해 YMCA가 펼치고 있고요. 네. 이 다음 단계로는 역시 꽃 문화 확산이겠죠. 아까 네. 회장님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부터 꽃을 가까이 하게 하고 네. 또 주민자치센터나 교양 강좌 프로그램에 꽃꽂이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꽃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가면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방법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전홍표 의원이 창원에서는 3대 꽃사랑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예.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원 의창구청이나 경남연구원처럼 지자체나 유관기관이 이런 것들을 좀 솔선수범할 기회이지 않나 싶은데, 김해시 관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확산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꼭 비슷한 것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원시 또 연구원 예를 보고 우리도 네.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예.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시가 또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이런 꽃들이 좀 판매가 안 되면 그대로 버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혹시 뭐 지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꽃을 구매해야 실질적인 도움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지역 그 면사무소나 네. 가까운 농협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도 농가와 이제 농가 연락해서 네. 또 시민들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예,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한 게, 뭐 제가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꽃을 좀 산다고 하면 너무 소규모로 사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드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뭐 조금은 선입견이고 지금은 이제 다각도로 또 꽃 소비를 또 문화 촉진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듣고 계신 지금 도민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면 신뢰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연락을 먼저 주시면은 또 이제 농가와 또 이제 통화를 해서 네. 뭐 피해를 안 주는 뭐 범위 내에서 예.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돕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건 화훼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일 텐데, 예. 화훼 농민을 좀 대표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우선 그 꽃 소비 최대 성수기인 2월 졸업 시즌과 5월 중에 사스나 메리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사태가 발생해서 꽃 소비 격감으로 인한 그 과잉 물량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 방식으로 해서 네. 폐기 처분을 해주시면 수급 안정이 조금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 또 기후 변화로 인한 또 자연재해로부터 네.
또 피해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에 그 현재 화해 그 4개 품목이 그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화. 네. 그래서 더 많이 좀 품목을 확대해 주셨으면 이제 하고요. 네. 나아가서 그 현재 그 지자체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공원묘지에 네. 그 플라스틱 꽃 그 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100%.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 지방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면은 네. 앞으로 꽃 소비 문화 촉진에도 많은 그 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크게는 폐기 처분, 농재해 보험 품목 확대, 또 플라스틱 꽃 규제 이렇게 3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시고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습니까? 예. 방금 아까 우선 꽃 구입을 저도 해보니까요. 네. 아주 사고 농민들에게 미안한데 아주 네. 사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꽃 가게 가서 한 다발 선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회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농작물 재보험에 4가지 품목밖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일입니다. 빨리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화해 산업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민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추모 시설에는 조화 반입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시중에 과한이나 보면 재활용 네. 또 조화 플라스틱 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으면 가능한 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시하고 우리 의회는 또 조례를 만들어서 네. 제도적으로 농민을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 피어난 꽃들이 어디 버려지지 않고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해 화훼농가를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경남 도민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뭐 보통 우리 그 성수기에 또 수입꽃이 또 이래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복병이 그 지금 조금 전에 그 언급하신 그 플라스틱 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 화환을 그 주문하거나 네. 축화 꽃다발을 구매하실 때 꼭 생화로 구매해 주셨으면 뭐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은 지역민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의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 가지 말씀처럼 화훼 농가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꽃 한 다발, 우리 책상 위에 꽃 한 송이 놓는 운동을 지금 당장 실천하면 네. 농민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문화, 네. 꽃을 또 서로 나누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 이번에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맞는 새로운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도내 최대 화훼 농가가 있는 김해시 의회 의장으로서 뭐 도민들과 화훼 농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죠. 화훼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도민 여러분들도 당장 동네 꽃가게 가서 한 송이 꽃이라도 구입해서 집에 가져갑시다. 또 선물합시다. 그러면 화훼 농민들도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의 아주 중요한 산업인 화훼 산업을 한번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 그 많이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김해시의회 김영수 의장, 김해대동 화훼장목반 안채호 회장 두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위한 대책을 좀 짚어봤는데요. 자, 꽃은 누구에게나 취미이자 여유겠지만 농가에겐 삶의 수단이자 터전 그 자체입니다. 그 현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